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6일 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수년 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에 있을 선거 때 표의 유불리만 따지느라 적극적으로 후보지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파격 지원금을 약속했지만 서울과 경기권 시군 지자체장들 사이에선 3조 원 받으려다 3만 표 잃고 정치 생명 끝난다는 논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셈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내걸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들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주식시장이 기존 공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달러 강세에도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고점을 경신할 때 등장하는 주도주도 없습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주식시장에서도 기존 상식과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의 최대 관심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올 때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며 주식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성장주는 타격을 받았고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경기 민감주가 상승 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6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23년까지 연방기금 금리 인상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2023년까지 2번 인상한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잠시 조정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반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FED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다 6월 FOMC를 계기로 인식 차이를 좁혔습니다. 시장에서는 FED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이며 장기 저성장 흐름을 바꿀 만한 인플레이션은 오기 어렵다는 견해가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긴축 신호에도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장기금리가 하락하자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디락스 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을 때처럼 너무 차갑지도 각종 부양책과 경기 회복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고용자 수가 늘었지만 실업률도 소폭 상승하자 미국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증시가 꾸역꾸역 조금씩 오르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글로벌 기업 250여 곳 중 73%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 중이거나 도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5세대 다중접속 엣지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센서 등 기술 환경의 발전이 초고속으로 전개된 덕분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가상 공간에서 온갖 변수를 적용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곧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비를 돌릴 경우엔 AI가 각 시나리오를 학습하기까지 수백 시간이 걸릴 일을 디지털 트윈은 수초에서 수분 만에 학습합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은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ESG 경영에도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는 평가입니다. 각종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신형 자동차 모델 하나를 개발하려면 프로토타입 수십에서 수백 대가 필요하지만 디지털 트윈을 쓰면 시제차 수를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감사원이 라임,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임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총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감독 감사 결과는 부실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금감원이 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금감원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돌려왔습니다. 판매사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작성한 허위 및 부실 투자 제안서에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금감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 옵티머스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위법한 펀드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에 옵티머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못 개편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의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모펀드 자산 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매입한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